이제는 살을 빼야겠다 해서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좀 시도를 했거든요. 머리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탈모가 와서 계속 아픈 데는 그대로고 체중은 감량이 안 되고 그러니까 혼자서는 다이어트를 못 하겠다. 여기 와서 처음으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게 되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작곡가 오하나라고 합니다. 7, 8년 정도 곡을 만드는 일을 한 것 같고 요즘은 작곡 애들한테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1년 정도 감량하는데 1년이 걸렸고 나머지 1년 반 정도는 거의 유지하고 있어요. 감량은 체중만으로는 한 8kg 정도인데 다른 분들이 더 많이 뺀 걸로 보더라고요. 아마 근육이 많이 늘고 지방만 좀 빼서 체지방률 자체로 25%까지 뺐는데 40%에서 85%까지 뺐던 것 같아요. 프로였으면 어느 정도? 몸의 거의 절반이 지방인 거죠. 그러니까 40%면은 근육량은 19kg인데 체중은 60kg 막 이렇게. 중간에 쪘죠. 많이 또 찌고 빠지고 반복은 하는데 기초대사량도 높아졌고 근육량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변동하지는 않아요. 제가 정해놓은 어떤 수치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해놓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 때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이 안 되면서 좀 우울증도 왔고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아요. 살이 되게 많이 쪘고 계속 과체중이었는데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이제는 살을 빼야겠다 해서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좀 시도를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곤약밥이나 이런 걸로 이제 끼니를 때우고 아예 안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극단적인 다이어트 하니까 머리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탈모가 와서 계속 아픈 데는 그대로고 체중은 감량이 안 되고 그러니까 혼자서는 다이어트를 못 하겠다. 그래서 여기 와서 처음으로 하는 방법을 배워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게 되었어요. 네, 운동을 원래 싫어해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학창 시절 때부터 운동을 너무 운동이라면 학을 떼던 사람이라 기본적인 운동도 할 줄 몰라서 먹는 것만 줄이면 되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버텼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스쿼트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스쿼트 자세 잡는데 좀 몇 달 걸렸던 것 같은데 아예 뭐 할 수 있는 운동이 없어서 매일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맞나 이랬는데 코치님께서 그래도 조금씩 체력이 늘고 있다. 여기서 회원들 많이 이제 운동 저처럼 많이 안 해본 분들 많이 성공시켰다고 자신 있게 해서 한 번만 믿어보자. 그렇게 해서 했더니 정말 믿은 결과값이 운동 실력이 진짜 늘더라고요. 식단은 코치님이 딱 정해주신 먹어서 좋은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처음 왔을 때 가이드를 주셨어요. 배경화면 해놓고 계속 보면서 먹을 거 안 먹을 거 이렇게 보면서 매 끼니를 챙겼고 그리고 이제 자주 사 먹거나 밖에서 먹던 것들을 집에서 해 먹는 걸로 바꿨어요. 닭가슴살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닭가슴살만 먹는 게 힘드니까 토마토, 버섯 그래도 좋아하는 야채랑 그리고 좋아하는 양념을 좀 저칼로리나 저당 소스 같은 거를 좀 구입해서 저당 굴소스라든지 저당 케첩 같은 것도 좀 가끔 넣고 해서 볶아요. 가능한 다 이제 맛있는 음식 조합으로 해서 해 먹었던 것 같아요. 전에는 거의 이제 불규칙적이기도 했고 안 먹으면 빠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 먹고 폭식을 해요. 아침, 점심 그렇게 안 먹거나 대충 먹고 밤에 몰아서 먹으면 안 되는 고칼로리 열량을 먹고 그러고 이제 먹으면 졸리니까 그렇게 그냥 소화 안 된 채로 잔 적도 있고 그러니까 엉망이었죠. 간식도 밀가루 음식 이런 것도 좋아하고 단 것도 좋아해서 안 좋은 식습관이란 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가끔도 좀 요즘도 힘든데 너무 먹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대체할 수 있는 게 항상 있더라고요. 밤호박에 계란 넣고 좀 소금 넣고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밤호박 빵 같은 거 되거든요. 그래서 식감이 거의 비슷해요. 퐁실퐁실하고 그거 먹으면 빵 생각이 안 나고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면서 지금 머리 이렇게 많이 기르고 머리숱도 되게 많은데 우울증과 어떤 몸의 이상 같은 게 다 거의 이제는 희미해졌죠. 오히려 할 수 있다, 나도 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같은 게 생긴 게 다이어트의 순기능인 것 같고 소통하거나 그런 것도 너무
재미있어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저분이랑 가까이 하기도 무서운데 이런 게 많았는데 이제 낯가리는 것도 뭐 먼저 인사하고 말 걸고 재밌는 에피소드도 추억도 많이 생기고 그런 식으로 마음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체력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대학원 건물이 산에 있는데 그 계단 오르는 게 등산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조금 걷다 멈추고 조금 걷다 멈추고 숨 몰아쉬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 생각 없이 그 계단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도착하고 나서 정상에서 나 숨도 별로 안 차고 왜 이렇게 잘 이렇게 올라왔지? 체력이 진짜 올랐나 보다. 그게 몇 달 안 걸렸어요, 생각보다. 운동을 하는 게 이렇게 일상에서도 활력이 달라지고 체력이 올라오는 걸 바로 결과로 얻으니까 뿌듯하더라고요, 그때. 오래 다이어트를 하니까 주변에서 너 아직도 다이어트 하냐? 근데 약속이 생기면 모임, 회식 이런 자리에서 좀 계속 이렇게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눈치가 보여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회생활은 해야 되는데 저 때문에 메뉴를 바꿔야 된다든지 저 빼고 식사를 하면 또 그게 소외감도 느껴지고 따로 도시락 챙겨 먹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동료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 따라서 도시락을 같이 싸우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한동안 도시락 싸우는 문화가 생긴 적도 있고 그렇게 해서 좀 대처를 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좀 유난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어딘가에는 한편으로는 꼭 저와 같은 생각, 공감을 하는 분이 꼭 있어요. 그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되게 힘이 되거든요. 이렇게 도시락 싸는 거 쉽지 않은데 나도 해보고 싶다. 그거 하나 들으면 다시 도시락 쌀 힘이 생기고 추천해줘요. 막 이거 좋다. 이거 도시락 통은 이게 좋다. 막 이렇게 서로 재밌게 싸우고 서로 나눠 먹고 이런 게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외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추천하는 건 샤브샤브. 맛도 있고 영양도 괜찮고. 칼국수 먹어볼까요? 칼국수. 샤브샤브에 있는 칼국수는 안 먹어요. 칼국수가 보통 마지막에 나오니까 그 전에 양질의 음식, 고기들, 야채 이런 걸 많이 배를 채우면 조금 생각이 덜 나거든요. 소스를 안 먹는 게 너무 힘든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안 먹고도 잘 먹는데 간장 소스, 식초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땅콩 소스 이런 거요? 땅콩 소스. 다이어트 초반에는 진짜 절대 먹지 말아야지 이랬는데 나중에 유지를 할 수 있게 되는 시점부터 칠리 소스, 땅콩 소스 조금씩 찍어 먹는데 그래도 그 재료 본연의 맛을 이제 적응되면은 소스 없어도 맛있네 이런 순간이 와요. 진짜 간단한 거부터 시작하는 게 좋거든요. 일단 작은 습관부터 형성하고 작은 다짐부터 일상에서 하는 거.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냥 물 한 잔 먼저 마시고 그냥 바로 커피부터 먹거나 아예 안 마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신다든지 밥 먹고 후식 땡긴단 말이에요. 그때 양치를 하면은 그 간식 생각이 잘 안 나요. 바로 밥 먹고 양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작은 습관을 매일매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거. 운동을 매일매일 조금 30분이라도 하는 것. 이제 너무 운동하기 힘들다면 걷기라도 출퇴근길에 30분 걷기 이런 거라도 시작을 하시면 좋고 조금 적응되시면은 더 긴 거리를 약간 경보나 달리기로 센터에 나와서 운동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너무 힘들면 일단 걷기부터 제일 좋아하는 거라기보다 이제 저희 애증의 운동 종목이 팔굽혀펴기 푸시업인데 누가 저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왜 맨날 운동하는데 팔굽혀펴기도 못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게 왜 매일 운동한다면서 이 맨몸 운동 하나도 못하나 좀 자존심 상해서 그때부터 매일매일 푸시업 연습을 했어요. 제 인스타그램에 푸시업 챌린지로 해가지고 100일 동안 매일매일 안 돼도 그냥 해서 올렸거든요. 왜냐면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면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100일은 무조건 채운다 해서 했는데 정말 기록이 오르는 거예요. 약간 오락가락 하는데 점점 할 수 있는 개수가 올라가고 자세도 조금씩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는 푸시업 하면 약간 좋아하는 종목이 된 것 같아요. 아직도 잘 못하는데 만화를 그리게 된 계기는 다이어트 하면서 제가 느낀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런 거를 공유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랑. 그냥 지인들이랑 수다 떨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일기처럼 기록할 수 있고, 그래서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또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계속 그리게 됐어요. 사실은 운동을 한다도 있지만 즐거운 일을 하러 오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재밌어야 되고 즐거워야 오래 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재밌을 수가 있군요. 너무 힘든데 그 안에 근데 스토리 같은 게 있어요. 이거 못했는데 이번에는 했네? 원래 혼자 했으면 못했을 걸 옆에서 응원해주고 동료가 있으면 저 사람 때문에라도 해야겠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고마워요, 그런 게. 제가 좀 무서워서 그냥 좀 누군가 평가받는 것 같아서 좀 그것도 무섭고 그랬는데 살이 더 안 빠지고 조금씩 다시 찌고 있네? 하고 정체기가 왔었던 시점에 코치님이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쯤 되면은 찍어봐도 괜찮겠다. 다이어트를 다시 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아서 시작을 하게 됐죠. 좀 들긴 했죠. 좀 자주 들었죠. 제가 좀 약간 컨셉충이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찍을까 맨날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뉴진스를 좋아하는데 뉴진스 컨셉으로 찍어볼까? 막 이러면서 어디서 머리를 하고 어떻게 귀걸이 뭐 하지 이런 생각하면서 바디 프로필 찍는다기보다 약간 내가 하고 싶은 내 모습을 만들어 간다. 이게 되게 재밌었고 또 몸을 못 봤던 내 몸을 복근이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계기니까 좀 설레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란 제가 음악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음악 같은 존재거든요. 그 안에 스토리도 있고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고 우리 삶이랑도 되게 가까이 있는 거면서 너무 힘들지 않고 즐거울수록 더 좋은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러기도 해서 너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힘을 내시고 작은 노력부터 해서 내 삶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진짜 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고 생각보다 되게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런 게 되게 삶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